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나중에 진짜 현실은 여러분한테 자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한참 자비가 있을 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구개음화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구개음화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자, 앞말의 끝소리 디귿티귿이 그렇죠?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그렇죠? 바로 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구개음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위에다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쵸? 종성 디귿이나 티귿이 그치? 자,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인 모음 이나 아니면 단모음 이를 만나가지고 뭘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우리는 구개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잇몸 소리인 디귿티귿이 센 입천장 소리인 지읒 치읒이 보다 지읒 치읒이 모음 이가 소리 나는 위치와 더 가까워 발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개음화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해서 봐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자음동화에 해당하는 유음화, 비음화의 경우는 그렇죠. 바로 발음하는 위치는 변화가 없고 발음하는 방법만 변화가 있었어요. 즉 같은 라인 아래에서 세로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자, 자음표를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은 비읍, 쌍비읍, 피읍, 그 다음에 니읍, 디귿, 쌍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지읒, 쌍지읒, 치읒, 기읒, 쌍기읒, 키읒, 이응, 그 다음 히읗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유음화, 비음화 같은 거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고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고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그렇죠? 그 다음 기읒이 이응으로 변하고 그 다음 유음화 같은 경우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고 그래서 좋은 위치는 변화가 없고 좋은 방법만 같은 라인 안에서만 변화했다는 거죠. 근데 디귿티귿, 종성 디귿티귿이 지금 뭘로 변하고 있다? 지읒 치읒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좋은 위치도 한번 변하고 좋은 방법도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개음화는 자, 적어놓읍시다. 바로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변화를 하는 그러한 뭡니까? 교체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개음화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구개음화는 우리가 자음동화였던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바로 뭐다?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개음화에서 또 알아둬야 될 건 바로 뭐다? 구개음화는 다른 동화 현상과는 다르게 그렇죠?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음과 모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을 봅시다. 해돋이라고 해놨지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발음을 하면 해, 도, 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굿이라고 써놨지만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구 크게 대답해야지. 구
지, 그쵸? 자, 그 다음, 겉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거치. 그쵸? 발음을 하면, 치. 이렇게 되죠. 자, 붓이다 지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붙이다. 그치. 바로 발음을 하면, 치. 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개음화는 이미 구개음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뭐 음절 끝소리로 변했다가 다른 걸로 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디귿이 지읒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올려놓고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항들을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법 필기 노트에 우리가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항을 한번 적어놓도록 해봅시다.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항은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17항.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음절 끝소리. 끝소리. 디귿, 티귿이. 그죠? 자, 그 다음, 이로 시작하는 인접한 형식, 형태소의 영향을 받아. 각각 지읒, 치읒, 스로 변해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구개음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표준 발음법 17항은 근데 이제 밑에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이제 붙임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붙임 1. 그렇죠? 자, 디귿 이거는 대표음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대표음입니다. 알겠죠? 자, 조심을 해야 될 건 있긴 합니다.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티귿이, 그렇죠? 히와 만나면, 그렇죠? 축약이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히를 만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좀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보게 되면은 자, 히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발음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디귿이 히읗과 먼저 축약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을 하면 다 티 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그쵸. 바로 거센 소리 내기. 즉 자음, 축약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다, 그쵸.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티귿이 이랑 만났으니까 다, 치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구개음화를 할 때는 사실 조심할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렇지? 조심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흔히 학생들이 구개음화를 그냥 쉽게 디귿티귿이 이제 지읒치읒으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읒치읒에서 지치 이렇게 소리 나면 전부 다 구개음화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항상 가장 흔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함정 문제로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발음이 어떻게 돼? 같이. 그쵸?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얘는 발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어떻게 돼? 꽃이. 그치? 발음하면 꼬치가 되죠. 그쵸? 근데 지금 1번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첫 번째 거는. 그렇죠. 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치. 그냥 받침이 위로 올라간 얘는 연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치 이렇게 소리 나니까 구개음화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함정으로서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단어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문제 정답을 마치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다. 어떻게 돼, 발음이? 이거 마치다. 그치.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마치다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 마치다에서 지읒이 대표로 대표음으로 바뀌면 디귿이잖아. 네. 그럼 디귿이 히읗과 만나가지고 티귿이 되고 그러면은 이를 만나면 치가 됐으니까 축약이라고 볼 수, 구개음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거센 소리 내기. 응? 자, 얘를 솔직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요것이 마히다. 대표음으로 변하고, 그럼 여기서 일어난 현상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이 마티다. 여기서 축약이 일어나고, 그쵸? 축약이 일어났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마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마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마치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거센 소리 내기. 즉 자음 축약이 일어나면서 그쵸? 지읒과 히읗이 합쳐져서 치읒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정답은 뭘까?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정답은 뭘까? 2번. 그쵸. 정답은 2번이 정답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솔직히 이게 좀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기는 한데 사실 이 규정에서 지읒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기는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걸로 보느냐면은 선생님이 전에 초창기 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알겠죠? 우리가 음운 변동을 할 때는 복잡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한 방법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걸 원칙으로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한 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 세 번으로 바꿔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축약으로 보는 게 일단 정답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한번 좀 물어볼 필요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간단하게 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개음화가 아니라 거센 소리 대기 자음 축약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원래 구개음화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음 이랑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모음 이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냥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사실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단모음이 줄어가지고 반모음이 돼서 여의 형태가 된 그런 형태일 때만 우리가 항상 보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나눴을 때는 이를 만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모음이 이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런 게 있죠. 닷, 히,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다치어가 되고 이것이 다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와 어가 만나서 축약이 일어나서 된 경우에 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때 이제 이게 원래 이였던 것이 축약이 일어난 건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그냥 최근에는 반모음 이까지도 그냥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반모음이는 전부 다 여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그 여는 전부 다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미 부분에서 이와 어가 합쳐져가지고 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모음 탈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바로 어떻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어감 끝에 모음 을을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 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을가 탈락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어간 끝에 모음 을을 가진 용언의 어간이부터 탈락까지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탈락입니다. 그렇죠? 자, 또 용언의 어간 끝모음 아어일 때 뒤에 같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한쪽에 아어가 탈락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모음에서 일어나는 동음 탈락이 돼요. 같은 모음이 연달아 두 번 발음되면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음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되어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는 모음이 탈락된 형태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히읗 탈락을 제외하고는 전부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탈락 현상은 히읗 탈락을 제외하고 모든 자음, 모음, 탈락이 표기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락 현상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글 맞춤법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기본형이 쓰다. 여기에 쓰가 이제 어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간에 어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써서. 그치. 글을 써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길을 건너다. 그렇죠? 건너에다가 어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건너서. 그치. 어가 연달아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탈락해서 건너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장 흔하게 탈락하는 게 바로 아 같은 경우. 우리가 길을 가다 할 때 가에다가 과거형을 나타내는 아시 붙으면은 길을 갔다가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갔다가 아니라 갔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음 탈락도 역시 규정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정신들 차리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모음 탈락의 경우를 보는데, 자, 첫 번째 동음 탈락. 자,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같은 모음이 연달아 발음될 때 하나의 모음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외에 두 번째, 그렇죠? 으나 우 탈락이 있습니다. 얘는 한글 맞춤법 제 18항에 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표기에 반영을 하니까 한글 맞춤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18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치?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는다.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 18항의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음 탈락, 그 중에서도 사실 모음 탈락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용언이 활용하는 경우에 나타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18항에 쫙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탈락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탈락은, 그렇죠? 자, 그래서 물을 뜨다. 네, 어가 합쳐지면 물을 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키가 크다 할 때 여기에 어가 붙게 되면 우리는 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번에 우리가 과학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부분에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김치를 담그에다가 아가 붙으면 뭐가 된다? 김치를 담가. 요거 되는 건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꾸 담궈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약으로 착각을 하는데 얘는 절대 축약이 아니라 무조건 뭐다? 탈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탈락은 그렇죠? 자, 바로 국을 푸다. 여기에 어가 붙으면은 국을 퍼. 이런 식으로 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 탈락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알겠죠? 지워도 됩니까? 다 적었어요? 다 적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탈락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음 탈락은 세 번째 탈락. 얘는 한글 맞춤법 제 3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내용에 따르면은 그렇죠? 자, 용언의 어간 끝소리 그렇죠?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가 끝이 에나 에라고 끝났을 때 어나 어시 합쳐지게 되면 어가 탈락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뭡니까? 눈비가 막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날씨가 어떻게 됐어? 날씨가 화창해지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날이 개었다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날이 개다. 기본형이 개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뭡니까? 어시 붙고 다가 붙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개었다라고도 하지만 줄어서 날이 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을 베다. 그렇죠? 여기에 어서가 붙으면은 어떻게? 손을? 그렇지. 베어서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손을 베서 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거센 소리 내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거센 소리 내기 다른 말로는 격음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된소리 되는 거니까 경음화. 그렇죠? 거센 소리 되는 거니까 격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예사소리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그렇죠? 히읗과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두 음운이 축약되어서 거센 소리인 키읔, 디귿, 피읍,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므로 표기된 것과 달리 발음되는 음운의 개수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전에도 표기를 해줬죠? 바로 음운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교체 같은 경우는 음운수의 변화가 없었고, 그렇죠? 축약은 음운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탈락도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음운의 수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죠? 첨가는 대신에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음운수가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모의고사에서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의문 개수 묻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발음을 적어봅시다. 그렇죠? 좋다에서 고가 합쳐져서 고라고 되지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좋고. 그렇죠. 발음을 하면 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맏형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마청. 그렇죠. 얘는 맏형이 안 돼. 왜 맏형이 안 될까?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여서. 어? 모음이 이가 아니라. 아니죠. 형이 실질 형태소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된다? 맏형. 요렇게 소리가 나고, 여기서 이 형 같은 경우가 뭐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국외음화는 디귿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국외음이 지읒소로 변한다고 학교 과정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뭐라 설명해야 된다? 이게 형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굽히다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굽히다. 그렇죠. 발음을 하면 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이 치다 같은 경우는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치다. 우리 생이는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렇지. 이 치다. 자꾸 발음을 해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자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죠. 다 맞출 것 같으면 여기 왜 앉아서 공부합니까?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끄러운 건 항상 강조하지만 뭐다? 내가 모르는 걸 알면서도 알려고 안 하는 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자꾸 질문하고 몇 번이고 설명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학습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거센 소리 대기. 얘는 다른 말로는 격음화이고 혹은 자음 축약이기도 하죠. 자, 얘는 표준 발음법 제12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표준 발음법 제12항.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 12항에 따르면 자음,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자음, 기읍과 만나. 각각 기읍, 티귿, 비읍, 치읍. 스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로 아침 히읗의 발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자, 히읗. 이거는
겹받침인 니은 히읗이나 니을 히읗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읗 뒤에 기읍,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뒤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키읔, 티귿, 치읓 스로 발음을 합니다. 쌤. 네. 근데 비읍은 안 돼요. 네? 비읍. 비읍이 왜 안 될까? 비읍으로 오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죠. 어미는 비읍으로 오는 어미가 시작하는 어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높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받침의 발음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용언의 어감 끝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미에서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읍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받침. 기역. 이것도 대표음이기 때문에 리을 기읍도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게 대표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끝에 갈 기읍으로 끝나면 겹받침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리을 기읍, 그 다음 디귿,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얘도 비읍으로 끝나는 리을 비읍도 다 포함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읒. 역시 지읒으로 끝나는 니은 지읒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읒이 뒤음절 첫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두 음을 합쳐 기읍, 티귿, 피읍, 치읓 스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쵸? 그 책을 읽히다 할 때 읽히다라고 하지만 히가 와가지고 기억이 합쳐져서 읽히다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밥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읍으로 나서 밥이라고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여기 히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발피다가 됩니다. 히읗이 먼저 비읍과 히읗이 먼저 합쳐져가지고 축약이 일어나 버리니까 앞에는 받침이 리을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이유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쌤님이 음절 끝소리 규칙할 때도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히읗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로 뭐다? 히읗이 제대로 발음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히읗은 축약이나 탈락이 가장 먼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그 음운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날 수 있으면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 같은 현상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뭐 다른 거 축약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히읗은 정말 중요하게 조심해서 먼저 봐줘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이제 세 번째 규정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알겠죠?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읒, 지읒, 치읒, 티귿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숫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야? 숫하다 할 때 받침이 티귿을 쓰거든요.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우리가 숫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받침이 티귿인데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숫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히읗이 탈락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왜? 히읗이 탈락하려면 반드시 히읗이 뭐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났을 때만 탈락을 할 수 있거든요. 어간끝 히읗이, 그치?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하다가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어간에서 하다가 초성에 있는 히읗이니까 절대 탈락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설명한다? 티귿이 대표음인 디귿으로 변한 다음에 히읗과 합쳐져서 다시 티귿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경우는 히읗 탈락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히읗이 발음 나는 그런 경우들이고 히읗이 다른 그 예사 소리와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되는 거센 소리 내기 격음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니은 첨가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마지막으로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너희 학교에서도 선생님 그냥 거의 프린트로 다 설명해 주신다면서? 네. 그거 다음 주에는 프린트 좀 갖고 오세요. 둘 다. 알겠습니까? 음음 변동 프린트 알겠죠?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니은 첨가. 자,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나 파생어가 형성되는 환경.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그쵸?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합성이나 파생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은 바로 뭡니까? 합성이나 파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첨가가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는 바로 어디다? 바로 어근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합성과 파생이 일어나는 그 경계 지점에서 무조건 첨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외 지역에서는 첨가가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음운이 덧붙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니은이 덧붙어 발음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한다. 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시옷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럴 때 니은이 덧붙여서 발음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맨닙. 그렇죠?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맨닙. 그렇죠? 맨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발음을 하면 닙 이렇게 되고, 자, 첨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이 일어났냐 파생이 일어났냐도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구성 요소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맨닙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뭐다? 그쵸? 맨이라고 하는 접사에, 그쵸? 입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얘는 접두사 그래서 얘는 뭐다? 파생어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솜이불. 얘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세영아? 그쵸? 발음을 하면 니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도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구성 방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단어 구성 방식, 그치? 자, 얘는
솜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불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형태고, 그래서 얘는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단어를 봅시다.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한여름. 그렇죠. 얘는 발음을 하면 한여름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이제 우리가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이라고 하는 접사. 그렇죠. 뭐 가운데, 중간에, 한창이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름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거고, 얘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시경유. 그쵸, 얘는 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니은 첨가가 일어난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궁금함이 오겠죠.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시경유. 그쵸, 식용과 유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자, 얘는 그래서 식용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일종의 한자어 명사, 한자어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니은 첨가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 썼죠? 네. 응. 자, 니은 첨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표준발음법 제29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표준발음법 제29항의 내용을 보면은,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다음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의 경우 그는 이유능을 첨가하여 첨가해서 니, 냐, 여, 요, 유. 그렇죠?
유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도 붙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 다음 낱말들은 니은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즉 얘네들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적어주는 얘네들은 니은음을 원래는 첨가해야 되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근데 첨가하지 않고 그냥 연음만 일으켜가지고 발음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낱말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죽, 그렇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발음, 니은음을 첨가해서 발음을 하면 죽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니은이 첨가되고 여기서 비음화가 한번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원래대로 기죽 이렇게 발음을 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연음만 일어나게 발음을 해도.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야금,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니은음을 첨가해서 야금 요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발음이긴 한데 그냥 연음만 시켜서 야금 요렇게 발음을 해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검열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어떻게? 검열 이렇게 발음해야 올바른 발음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냥 연음만 해서 검열 이렇게 발음해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열랑 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열랑 이게 올바른 발음인데, 그쵸? 그냥 연음만 해서, 그쵸? 열랑 이렇게 발음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니은음을 첨가해서 금융 해야 되는데 그냥 연음만 해서 금융 이렇게 발음해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리을 받침기에 첨가되는 니은음은 얘네는 리을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즉 얘네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유마. 그렇죠.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유마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들과 일이 합쳐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들일이라고 쓰지만
얘가 어떻게 먼저 이 되면서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과 여우가 합쳐져서 불여우가 되는데, 그쵸? 이 경우도 먼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불여우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유마가 일어나서 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그 첨가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는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실제적인 뭐 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보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사실 교과서를 지금 수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프린터로만 쭉 수업을 하시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사실상 모의고사 형식으로 낼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아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중학교 때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성적을 한 문제도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반드시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 내신 시험에서도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선생님이 자꾸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과제로 내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역시 뒤에 학습 활동에 있는 거 그러면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알겠죠?